해고 is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5월 15일 목요일 뉴스바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30일째입니다. 희생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약속했던 말이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짚어볼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심각한 분열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를 둘러싼 공천 잡음이 단초입니다. 당대표 퇴진운동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의 선봉에 선 정청래 의원에게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자사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등으로 숨진 노동자들과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 황유미 씨 사망 이후 7년 만에 나온 공식 사과입니다. 사과 표명 그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선생 얘기도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세월호 참사 대응, 이 무능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는 국내 언론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외신도 이 소식을 다루고 있군요. 네, 교도통신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미흡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드러내면서 박근혜 정권에 큰 시련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의 중간 평가가 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교도통신은 사고 당시 정부가 승객의 수와 구출자 수를 파악하는 것에 혼란을 빚었고 또 해양경찰도 승객에게 탈출을 우선적으로 지시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지적했고요. 유가족들의 분노와 슬픔이 정권으로 향하면서 지난 9일에는 이들이 청와대 부근에서 시위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방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네, 교도통신은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한 방법도 도마 위에 올랐다고 전했는데요. 4월 말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유족들이 비공식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고 설명했고요. 예. 또 박 대통령이 과거로부터 쌓여온 적폐를 사과 원인으로 지적한 것도 책임 회피로 보여 다시 사과하는 사태에 몰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재차 사과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고가 나고 한 달이 다 되도록 실종자를 다 찾지도 못하고 또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예. 이 세월호 참사 대책 관련해서 해외 지식인들의 성명이 나올 거라는 언급해 주셨는데 성명서가 발표됐습니까? 네.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교수와 학자 1,074명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한 이 1,074명 중 교수는 577명입니다. 예. 이들은 개인적 일탈 뿐 아니라 정부의 무능력과 부패에서 비롯된 구조 노력의 미비를 지적했고요. 사회의 총체적 비리와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 치유와 배상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뭐 당연한 요구를 한 것 같고요. 네. 경제 논리를 우선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 이 부분도 좀 지적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경제적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을 주도한 사람은 미국 메릴랜드 솔스베리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남태영 교수인데요. 예. 남 교수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어제 터키에서 발생한 탄광 폭발 사고 소식 전해주셨는데 하루 사이에 희생자 수가 크게 늘었군요. 네. 터키 서부 소마에서 일어난 탄광 폭발로 지금까지 최소 245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14일 터키 에너지 장관이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갱도 안에는 광부 787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이 중 450명 정도가 구조됐지만 아직 약 90명이 남아있어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희생자 추모를 위해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요.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과거 다른 나라의 탄광 사고를 거론하거나 이런 사고는 일어나곤 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사태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이런 정부 대응에 분노한 터키 국민들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네. 이번 참사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는데요. 소마에서는 총리의 기자회견 장소에서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앙카라에서는 3,4천 명의 시위대가 이번 사태를 규탄했고요. 또 이스탄불에서도 수천 명이 반정부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등을 쏘면서 강제 해산에 나섰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고 또 일부 시위대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대응만 놓고 본다면 이 터키에서는 이게 터키판 세월호 참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사법재판소가 구글 검색으로 나오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소식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서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 당사자가 구글을 상대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 사용자는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뉴스나 문서 등이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게 하거나 아예 링크를 지워달라고 구글에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만약 구글이 이걸 거부할 경우에 개인은 정부기관에 요청해서 이것을 강제 집행하도록 할 수 있게 되고요. 단 공공의 이익과 크게 관련이 없는 정보에만 해당됩니다. 또 이 판결은 유럽연합 28개국 5억 주민에게 적용됩니다. 예, 이른바 구글링이라고 해서 신상털기 이런 게 이제 좀 일반화됐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 쪽에서는 먼저 좀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이 결국은 개인정보를 더 보호하는데 그 정책 방향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판결은 현재 EU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보보호 강화법 개정안에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예. 이 법안은 독립된 정보보호기관 설립과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 이번 판결에선 구글을 개인정보 검색 결과에 대한 관리자로 명시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구글에게 개인정보 수집 여부를 알려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예. 판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쪽으로 낮지만은 어쨌든 이번 판결에 대한 찬반 논란은 좀 뜨겁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쪽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반대의 의견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이번 판결에 찬성하는 쪽은 사생활 보호가 비즈니스에 우선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의 한 교수는 이 판결에 대해서 개인에게 자신에 대한 검색 결과에 대해
부분 거부 조항을 준 것과 같다고 평가했고요. 예. 인터넷 개인 권리라는 책의 저자는 이번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일부 표현의 자유보다 더 우선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요? 네. 이번 판결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나 정치인들이 이것을 악용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 기록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사설을 통해서 잊힐 권리가 힘 있는 자들이 과거를 덮는 권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이 판결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좀 잘 고민을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조간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세월호 참사, 결국 우리 사회가 빚어낸 참사다. 예. 그리고 이런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후에 사고 수습하는 국면에서 드러났던 우리 사회의 한계. 네. 좀 사회적으로 다루는 그런 칼럼들이 많이 신문에 보입니다. 네. 한국일보가 세월호를 잊지 말자 특별기고를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이면에는 사회학자 엄기호 선생 글이 올라왔습니다. 죽은 자를 모욕하고 남은 가족을 비웃는 권력, 이런 제목입니다. 예. KBS 보도국장이 죽은 이들을 교통사고와 비교하면서 모독했다. 이것이 알려지고 나서 그동안 울분을 참지 못하던 유가족들이 행동에 나섰다. 안산의 합동분향소에서 자식들의 영정을 떼어서 그 사진을 들고 KBS로 올라갔다. 따뜻하게 꼭 끌어안아도 시원찮은 자식의 차가운 영정을 가슴에 품은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제는 제발 저 세상에서라도 편히 쉬기를 바라는 자식을 다시 이 지긋지긋한 세상으로 불러들이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지옥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식의 죽음이 모독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처구니 없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죽음이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 죽음의 진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가진 언론인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모독됐다고 했을 때 가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인륜이자 천륜이라 부르고 서양에서는 신의 법, 친족의 법이라고 부른다. 이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은 자식의 영정을 들고 거리로 참담하게 나와야만 했을 것이다. 살아있는 자의 도리를 다하고 죽은 자녀들의 존엄을 위해서 말이다.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비로소 인간이 윤리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지만 그 고통과 슬픔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일 때 사람은 차라리 그 얼굴을 비낄 수밖에 없다. 그 고통을 대면하는 순간 윤리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날 그 길거리에서 죽은 이의 존엄을 지키고 싶었던 그 누구도 존엄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인간일 수 없었다. 엄기호 선생의 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도 없고 안전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죽은 이와 산 사람 모두가 모욕당하고 존엄이 짓밟히며 인간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재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은 안전과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 세월호의 참사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은 사람이 패배하지 않는, 다시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모독당하지 않는 존엄이다. 다시는 죽은 이와 산 사람이 모욕당하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장겸 MBC 보도국장이 유족을 진짜 깡패다 이렇게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가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김장겸 보도국장에게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답을 할까요? 일부 언론에 나온 김장겸 국장의 반응은 절대 그런 일 없었다 이거였는데 말이죠. 예. 그것도 본인이 말한 게 아니라 MBC 홍보실을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 관련
예, 다른 기사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번 세월호 참사의 수습, 구조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자, 진선미 의원의 이런 그 질의가 아주 예리했는데요. 사고 당일 오전 10시 7분부터 10시 53분 사이에 해경 상황실과 전남 소방본부 119 상황실 사이에 오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그야말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7분부터 시작된 녹취록을 보면은 해경 상황실 관계자가 배가 침몰됐습니다. 라면서 다급히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119 상황실 관계자가 어느 정도 구조가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해경 상황실에서 다 못 뛰어내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119 상황실에서. 그래서 그렇다면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냐라고 물으니까 해경 상황실은 네 그렇게 예상됩니다라고 응답합니다. 이 대화는 뒤집힌 세월호가 밑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10시 7분부터 10시 10분 사이에 오간 대화였습니다. 해경은 대량 인명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해경의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은 청와대에 10시 7분에 1보를 보냈고 3보는 또 11시 20분에 냈는데 11시 현재 인명피해 없음이라고 적은 상황보고서를 계속 올렸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조자 수만 적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 현황은 11시 50분에 보고된 4보에 이르러서야 명시가 되는데 여기에도 승선원 477명 가운데 사망 1명, 구조 162명 외 구조작업 중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시신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명피해에 넣고 배 안에 갇힌 300명이 넘는 승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란 점을 해경 상황실과 119 상황실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은 초기 대응 과정에 심각한 문제였다라고만 답할 뿐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어제 뉴스케이를 통해서도 상세히 보도된 내용인데요. 예. 119가 해경에다가 구조 중인 해경에다가 중앙부처의 높으신 분들이 곧 팽목항으로 오는데 구조된 사람들 팽목항으로 오게 하라. 이렇게 계속 종용하는 그런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실제 녹취된 녹음분이 공개가 된 겁니다. 119하고 해경의 이제 통화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119는 아니 그 높으신 분들이 곧 올 텐데 그 왜 엉뚱한 섬에다 갖다 놓느냐. 빨리 팽목항으로 데려와라. 구조자들. 한마디로 높으신 분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해경이 아니 지금 한 명이라도 더 구조를 해야 되는데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해야 되는데 그럴 여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더 닥달을 해요. 아니 그쪽 사정도 있지만 이쪽도 빨리 구조자를 팽목항으로 데려올 필요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이 부분을 추궁하는데 눈물을 흘리더군요. 잠시 후 뉴스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예.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하는 글을 올린 교사 43명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징계하기로 한 거죠, 한마디로. 공무 외에 집단 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저촉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결과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명을 밝힌 교사 43명이 지난 13일에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에 나서는 교사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예. 이 선생님들이 징계를 각오하지 않고 이런 글을 올렸으니 만무하겠죠. 예. 이게 사실 이 교사 43명만의 입장입니까? 아이들 추모도 못하게 하는 이 박근혜 정권의 이 폭압, 정신적 폭력,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이건 정권이 아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저건 대통령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교사들의 의지가 이런 교사 선언으로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비판교사에게 입 막는 것 말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진도체육관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 네, 라면 먹는 거. 예. 네, 라면 먹는 거가. 그런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모양이죠. 네. 예. 라면 국가공무원법 이전에 예. 예. 인간기본법에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법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앞서서 교사 43명만의 입장이냐?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경향신문 14면을 보면은, 이 교사뿐만 아니라, 해외의 학자들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해외의 학자, 무려 1,074명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성명을 냈는데 규제 완화와 민주적 책임 결여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박근혜 정부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성명, 해외에서 한국 문제와 관련해서 발표한 성명 가운데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세대 교수 131명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참사의 근본 원인은 물질적 탐욕에 젖어서 생명의 가치를 내팽개치고 황금만능주의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중심주의에 있다라면서 세월호 침몰과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죠. 경희대 교수 179명도요. 스승의 날을 반납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달지 않은 부모들의 비통한 심정으로 스승의 자리를 돌아본다. 교육은 사회적 불의에 적극 개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교육은 사회적 불의에 적극 개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 선생님들 43명의 입장도 아마 그러할 겁니다. 교육은 그냥 라면 먹는 거다라는 이 교육부와는 차원이 다른 정신과 철학입니다. 자, 이 사실 지금 저 교육부만 이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검찰 말이죠. 불법 시위에 단순히 가담한 것도 삼진 아웃제도 예, 적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지금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대한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면서 천막을 철거하려는 중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저지하고 또 점거 농성 가담자를 검거하려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쌍용차 범국민 대책위 관계자 2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18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쌍용차 범대위 관계자 2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은 삼진 아웃제를 적용한 첫 사례다 이렇게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종전까지 집회 주최 측이 아닌 단순 참가자는 약식 재판을 청구해서 벌금 등으로 가볍게 처벌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불법 시위 삼진 아웃제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불법 사범 삼진 아웃제라는 건 뭐냐면요. 3번 정도 집회에 단순히 가담을 하다가 걸려도 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에 대해서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촛불 시위가 번져나가니까 검찰이 서둘러서 대응에 나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권과 보수 언론이 순수한 추모와 정치적 집회를 칼로 두부 자르듯 구분해서 촛불 집회가 정치적 성격을 띨 것을 경계하기 시작한 시점에 이런 검찰의 처분이 나왔단 말이죠. 예, 세월호 촛불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이 나라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집회나 시위가 사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치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정치는 시민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럼 투표도 하지 말아야죠. 물론 그 애비가 보면 말이죠. 투표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예. 뭐 반드시 투표를 못하게 하는 국면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아비나 딸이나 뭐 별 다르지 않다.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댓글 달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또 투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지지하는 사람한테 댓글 많이 달기. 예. 예. 유병헌 일가 이 수사에 대한 그런 문제점 짚는 기사들이 오늘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상한 검찰의 행태를 오늘 한겨레가 11면에서 짚었습니다. 자, 유병헌 씨의 아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둘째 아들 유혁기 씨 그리고 첫째 딸 유섬나 씨. 3차례나 지금 나와라. 검찰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예. 불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한겨레는요, 출석 종용 과정에서 검찰의 이례적인 태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게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간다는 겁니다. 검찰의 이 태도를 보면은 유병헌 전 회장 일가의 비난이 집중되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대목들이 눈에 띈다는 겁니다. 예. 이 구원파 신도들의 반발로 유병헌 전 회장의 출석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비판 여론을 높여서 강제 구인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인데요. 여기에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해석하자면 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병헌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유병헌에게 독박 씌우려는 그런 정권적 차원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청계광장이나 이런 데 모이지 말고 네. 유병헌 집 앞에 가서 모여라. 이런 얘기입니까? 유병헌한테 가서 따져라. 뭐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그분한테 욕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향신문 14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검찰이 뛰니 경찰도 뜁니다. 시민 김모 씨 35살인데 주말인 지난 11일 11일이면 일요일이죠. 예. 친구와 함께 경복궁에 입장하는 순간 경찰관 2명이 통행을 제지했습니다. 자신만 막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노란 리본을 달아서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노란 리본 달아서 나만 제지하느냐. 그렇다. 경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노란 리본을 달았다고 관람도 막는 거냐.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경찰은 신분증 보여달라. 가방 보여달라. 이러면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거죠.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 경비단 소속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경찰은요. 예, 노란 리본만으로 일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또 불심 검문을 하는 거. 이거는 불법 행위지요. 직권남용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너는 노란 리본을 달고 있으니 아무래도 반정부 성향일 것이고 따라서 청와대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신분증 보여달라. 가방 열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정부 부처 장관들이 노란 리본 달고 국회에 들어왔던데 국회 경위들 안 맞고 뭐 했다는 겁니까? 게다가 친박의 핵심 중에 핵심인 서청원 의원도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반정부 인사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청와대를 위협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경찰 기준으로 본다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정말 청와대를 위협할 불순분자라면은 그 노란 리본 달겠습니까? 뭐 생각을 해도 결국 이거는 저 사람이 정말 청와대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노란 리본 달고 다니지 마라. 그 청와대를 향해서 불만 표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추모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어제 국회에서 또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공개된 건 아니고요. 경향신문이 입수한 세월호 운항 관리 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개통도를 보면은 세월호는 사고가 나면은 가장 먼저 어디다 보고하는 줄 아십니까? 국가정보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정원 제주지부. 제가 이 기사를 왜 답을 맞췄냐면요. 예. 국민일보가 보도했다가 내린 기사였습니다, 이거. 아, 그렇습니까? 미디어오늘에 났던 기사였죠. 아, 그래요? 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렇군요. 아니, 국민일보는 왜 내렸습니까? 그쪽에서 좀 내려달라고 했다고. 국정원에서? 예,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기사를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개통도를 보면은 세월호는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 해운조합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해양경찰, 인천지방 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 그러니까 지금의 해양수산부는 그 다음 순서입니다. 개통도를 보면은 국정원 제주 인천지부의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세월호는 어떻게 했느냐? 네, 세월호도 오전 9시 10분쯤 국정원의 문자 메시지로 사고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초기부터 사고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국정원에다가 여기 종북 있어요라고 신고했다면은 국정원이 모른 척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건 그렇고 민간 회사가 국정원에 직접 사고 사실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상식에 벗어난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승객 구조에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재난 구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정보기관에 가장 먼저 보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 오늘 조선일보가 또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재해와 재난에 대처하는 안전예산에 일관된 개념조차 없이 나라 돈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안전예산이 얼마인지 정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전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 안전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등 일선 부처들이 안전예산을 각각 파악해서 정확한 전체 규모를 집계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책연구원장은 안전예산 실태를 보면 그동안 국가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모토로 외쳤지만 큰 그림을 보고 이를 챙기는 곳이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세계일보 6면을 보니까 유경근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의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4월 16일에 그날, 오늘이 5월 15일입니다. 한 달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사고 발생 한 달이 다 됐다라고 말하지만 유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 잃은 슬픔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식 잃은 슬픔이, 아픔이 더 커진다. 그래서 몸서리 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물에 떠있던 2시간 반 동안 선내 진입 시도조차 못했던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유족들의 첫 번째 바람이다. 목포 해양경찰서장이 구조에 나선 함정에다가 무전으로 4차례에 걸쳐서 선내 진입과 승객 대피를 지시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 이런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특히 침몰 당일부터 3일 동안 정부가 구조활동을 거의 안 했고 사실상 방조하지 않았는가, 정부의 잘못된 행태의 원인과 과정이 밝혀지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갈 유족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이든 특별법이든 명확하게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경근 대변인이 저희 국민TV와 단독 인터뷰를 했었지요. 그때 이분이 사고 당일 그 다음 날까지 구조는 없었다라고 말했었고, 예. 이것은 구조 당일과 그 다음 날 정부가 아무런 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점이 세상이 처음 공개된 그런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방송에서는 무슨 헬기가, 함정이, 인력이 투입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구조 작업이 그야말로 사상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기사를 쓴 기자는 개새끼 평가받았고, 그리고 그런 보도를 했던 그런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했던 KBS의 여자 PD는 참 이 방송으로 인용하기 힘들 정도의 욕을 얻어먹는 장면이 생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서울신문 14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앞서서 지난 2월에 경북 경주의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기억하시죠? 부산 외대 학생과 유가족에게 보험을 줄 수 없다는 공문이 부산 외대에 발송됐습니다. 동부화재가 이 부산 외대에다가 이 공문을 보낸 겁니다. 사고로 학교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고 학교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학교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가족 대표 등은 학교 측 과실이 없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민사적 과실까지 없어지느냐라면서 학교를 항의 방문했고요. 학교 관계자도 아니, 보험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기억하시겠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학교 허가나 교직원 인솔이 없었다는 점이요. 그런데 보험금 줄 수 없다. 지나간 사건을 왜 갑자기 이야기하느냐. 이게 바로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도 닥칠 그런 고통이 아닐지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최호선 영남대 외래 교수가 그런 말을 했죠. 보험사와의 싸움에 대비해야 된다, 우리 실종자 가족, 유족분들.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화일보 일면에는 아예 뭐 거의 단언하다시피 했는데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또 발견됐다. 서울 근교 청계산에서 말이죠. 예. 자,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무인기 잔해가 아니라 문자 잔해였습니다. 그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 문짝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안반 사이에 교묘한 각도로 자리 잡아서 비행체처럼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예. 자, 그런데 말이죠. 합참은 이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서둘러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게 비행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화장실 문짝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이분이 육면에 기자수첩에 칼럼을 썼네요.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확인을 거듭하는 신중함을 필요로 한다. 자, 그런데 이 합참의 발표도 그렇고 얼마 전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북한 핵실험이 임박한 것처럼 브리핑하면서 북한 내에서 4월 말까지 큰 거 한 방 터뜨린다는 얘기가 돈다라면서 그런 떠도는 말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지만 신빙성의 의문이 제기됐고 4월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요. 군 당국은 대북 관련 사항에 대해 성급한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늑대와 양치기 소년 우화의 교훈을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이런 유용원 기자에게 비판을 받는 합참 국방부 상당히 속이 쓰리겠습니다. 왜냐? 예. 김민석 대변인 자체가 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 출신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선배인 것 같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또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가 또 누구냐? 인간 어뢰라는 참 전대미문의 천안함 사건인데요. 전대미문의 괴담을 만들어낸 분이기도 하지요. 예. 예. 이 문짝이 발견된 산이 좀 이채롭습니다. 서울 근교의 청계산인데 네. 석기봉 만경대입니다. 석기봉 만경대예요? 예. 종북산이라고 또 갖다 붙이는 거 아닌지. 석기봉 만경대. 예. 공교롭네요. 예. 자, 북한은 세월호 위기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인기 이 문제를 만들어냈다라고 얼마 전에 이렇게 국방위원회 검열단 대변인 담화에서 밝혔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하게 될 굴욕적인 패배가 확연해지니까 거기에서 모면해보기 위한 출로를 무인기 사건에서 찾아보려는 건 역시 박근혜 패당의 교활한 속내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참 많이 나왔는데 말이죠. 예.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가 여론조사를 내놓았는데요. 서울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앞서고 있는 가운데 점점 그 격차를 벌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 한 달 전만 해도 이 송영길 후보가 뒤처졌는데 말이죠. 역전이 돼가지고 이번엔 유정복 후보가 뒤처지는 양상이 되고 있고 점점 또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 아직은 남경필 후보의 우세 기조지만은 급속하게 좁혀지고 있는 양상이고 급속하게 좁혀지는 지역을 살펴보니까 서울에 근접한 대도시 중심의 경기도 도시들을 중심으로 김진표 후보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을 보니까 말이죠. 동아일보 조사를 보니 윤장현 후보가 광주광역시죠. 이 3자 구도에서도 3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할 것 같습니다. 강훈태 시장과 이용섭 전 의원 이 두 분이 이제 새정치연합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단일 후보를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단일 후보를 낸다면은 윤장현 후보는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 지금 최문순 지사가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녹음 파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지금 네. 일단 한 명이 더 구조를 해야 되니까 초도차로 일단 무조건 나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그 위에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잠시만요. 소리를 못 한다니까요. 잠깐만요. 우리 실장 팀장님 좀 바꿔드릴게요. 이게 여보세요? 네. 그거는 아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저 중앙부처에서 지금 우리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데 팽목항으로 일단 모든 사람들 온다는데 어떡하죠 그거? 그 위에 중앙부처에서 온다는데. 아니 높은 양반들이 수도차로 오든 팽목으로 오든 저희들은 모르겠고 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다 치고요. 119 상황실이 팽목항으로 구조자를 옮기라고 요구하자 해경 측은 처음에는 높으신 분이 팽목으로 오는지는 모르겠고 우린 한 사람이라도 구조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결국 119 상황실 요구에 따랐습니다. 일단 진짜 구조가 우선이지 바로 어떻게 아니요. 지금 해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팽목항으로 다 직접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방방재청 119 상황실이 해경의 구조자 이송 장소를 현장에서 가까운 섬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이 모이는 팽목항으로 바꾸라고 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도 바로 이 국회 상임위였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한 달이 돼가는데 이거를 처음 보십니까? 각자 저마다 중앙부처마다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체크하셨어야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10시 34분부터 11시까지 25분 이상 소방재청과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간부들이 팽목항에 있으니 그 구조한 사람들을 팽목항으로 데려오라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25분 이상을 해경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11시에 보고된 사항에도 인명피해 없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119도 알고 있었고 해경도 알고 있었습니다. 10시 7분에 침몰했다고 하고 있고 10시 37분에 400명이나 구조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인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청와대에도 보고되지 않고. 비박은 물론 친박조차 새누리당 의원들도 덮어줄 여지가 없었다고 판단했던 모양. 먼저 비박 이재호 의원. 이것이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예요. 공무원들이 저는 눈치 보잖아요. 이게 눈치정부죠. 눈치정부. 다음 친박 서청원 의원.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 추궁 중에 살릴 수 있는 애들을 국가가 죽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장관 동의하십니까? 그 당시 상황을 장관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아닙니까? 단답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요.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해야 잘못된 거 아니야. 모든 경력이 많아. 잘못했다는 얘기야 장난 말이야. 예. 장관. 정신머리에 틀림없어. 장관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본인 발언 시간에 인식부터 바뀌어야 되겠구만 장관이. 이 사건이 얼만큼 국민에게 충격과 좌절을 준 사건이고 다시는 역사에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서는 당신과 같은 이런 관리들이 내놓은 대비책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당신의 그런 인식을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 이 사건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알고 오전에 우리가 다 같이 지켜보면서 장관 답변 들어봤는데 장관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태 수습할 수 있는 능력과 사고가 아무것도 없어. 장관 오늘 당장 사표 내셔. 이상입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참사 희생자를 추모합시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합시다. 나 혼자의 목소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함께 외칠 때 큰 메아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5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서울 청계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여망, 민주주의 회복과 언론 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 시민들이 함께 모아 큰 힘으로 만들어냅시다. 5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잊지 마세요.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이 점입 가경이라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지도부의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에 현역 의원들 그리고 출마 예정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분란의 중심에 안철수 공동대표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반발의 표시로 당직에서 사퇴하거나 또 탈당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고요. 심지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이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현역 시의원들이 배제되고 안철수 대표 쪽 인물이 단수 공천된 것을 두고 당대표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정청래 의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서울 마포구 을 지역구인데요.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저희가 자주 스튜디오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요새는 좀 안녕하시지 못하시죠? 제가 사실 여러 방송 매체에서 인터뷰 섭외 요청이 있었는데 한 달간 안 했습니다. 오늘 처음 한 달 만에 나오는 건데요. 애도하는 차원도 있었고요. 네, 세월호 참사를 당시 뉴스 생중계를 지켜보면서 참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그래 한 달 동안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가 그 며칠 전부터 이대로 침묵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여러 글도 쓰고 뭐 그랬습니다. 예. 오늘 근데 방송 출연은 한 달 만에 처음입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요즘 이제 뭐 SNS도 잘 안 하시다가 예. 말씀하신 대로 요즘 들어서 좀 글을 쓰신 것 같아요. 네. 공천 만행이다, 또 공천 쿠데타 이런 네. 표현 쓰셨고 특별히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를 향해서 좀 직격탄을 날리시고 계시는데 이 지도부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 발단이 된 게 마포구 시의원 공천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차로 보면 마포구 시의원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 예. 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저희 지역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당 공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그 악행들을 보면서 몇 번 제가 나서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주변 의원들께서 좀 참아라. 우리도 다 참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당 공심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에 있는 구청장들 그리고 구청장, 시의원들, 구의원들 예, 공천 심사하는 곳이죠. 근데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의원들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다들 피를 토하는 심정이더라고요. 이 5대5 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깜냥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점령군처럼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좋은 후보들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쓸어내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모든 의원들이 저와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근데 5대5 지분이라고 하면은 안철수 쪽 그렇습니다. 5. 예, 이제 민주당 쪽 5.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이제 지켜지지도 않고 거의 8대2 정도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점심 식사 후에부터 제가 트위터를 쓰기 시작했고 그 후에
시의원 보복 공천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예. 네. 한마디로 아까 깜냥도 안 되는 인사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 지분 때문에 왔다. 예. 그 한 예가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 비서 출신 인사도 공천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예, 제가 제 지역구의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좀 민망해서 예.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개혁 공천이라 하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잘된 것을 못되게 고치는 것은 개악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개악 공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성산 2동 상암동 구의원 같은 경우 다른 동네에서 갑자기 날아 들어왔어요. 이 지역에서 활동도 전혀 안 했는데 근데 무조건 안철수 쪽이니까 경선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경선을 붙였습니다. 예. 75대 2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보나 마나 의미 없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원래 한 20% 정도 격차가 나면 그냥 단수 공천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건 경선 비용도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고 그건 낭비죠. 그리고 지금 방금 결정이 됐습니다만 구청장 같은 경우도 8대 2가 나왔어요. 80%대 20%. 예. 의미 없는 경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쪽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선을 고집해요. 자, 근데 저희 지역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는 12년 전에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했다. 라는 것이 결격 사유였어요. 부적격. 12년 전에요? 12년 전에. 예. 그런데 4년 전에 공천을 받고 출마해서 시의원 활동을 왕성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끝난 겁니다. 평가를 받은 거죠. 4년 전에는 8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한다면. 예. 그리고 나서 그때 경선했던 분이 경선이 지금 현역 시의원 경선을 하고 패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비서로 갔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평가는 3년 전에 오세훈 시장 비서로 간 것이 정체성이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이걸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2년 전 거를 지금 책임을 4년 전에 공천을 받고 출마해서 시의원이 된 분을 이번에 12년 걸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예. 그냥 단수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상대방 안철수 쪽 후보들은 예를 들면 뭐 다른 그런 결격 사유가 있어도 그거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냥 단수로 달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공심위에서는 경선으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새벽에 재심위에서 이렇게 뒤바뀐 거죠.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는 오세훈 시장 비서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의결을 한 거죠.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최고위에서 이 시의원 문제 가지고 예. 논의를 거듭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오후 3시 반쯤인가 결정이 됐죠. 예.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 비서 출신이 공천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안철수 대표의 공천에 대해서 계약 공천이고 또 보복 공천이다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정 의원님이 특별히 안철수 대표로부터 보복당할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일요일 날 회의한 거요? 뭐 의총에서 제가 그 김대중과 안철수의 차이 이런 트위터를 제가 그대로 읽었어요. 그 앞에서. 예. 김대중은 자기 팔을 잘라 당을 살렸고 안철수는 남의 팔을 잘라 당을 죽인다. 이것이 이제 김대중식 공천과 안철수식 공천의 차이점이다. 이런 당대표라면 내가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 그 면전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좋았겠죠. 그리고 우리 최고위원들도 정의원 지역은 괘씸죄가 적용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고위원들한테 들었습니다. 괘씸죄. 예. 예. 그때 그 트위터에 쓴 글을 의총에서 읽은 게 괘씸하다 이 얘기네요. 뭐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왜 그런 것을 공천 끝나고 하지 미리 그렇게 했느냐. 예. 바보 같다. 근데 저는 제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 지역구 공천 그런 거였다면 가만히 있었겠죠.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생떼 쓰기, 억지 주장, 막무가내 이런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싶었고 왜 그러면
정의원 지역구 공천 끝나고 하지 그랬냐? 그러면 이미 공천이 다른 지역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시간차를 두고 공천하는 어떻게 보면 살신성인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은 좀 바로잡아진 데가 있는데 저는 좀 피해를 본 거죠. 예.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동료 의원들이나 뭐 최고위원들은 걱정하는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특별히 박영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좀 당내 상황에 대해서 좀 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어제 저녁 때 어떤 초선 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 의원이 의로운 일을 했는데 오히려 보복 피해를 받았으니 자기가 위로하고 싶다고. 그래서 둘이 술 한잔 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원한테도 전해들은 얘기는 정 의원 심정과 똑같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께서도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이른바 윤장현 후보 전략 공천, 네. 예, 이렇게 가서 지금 전략 공천이란 말은 틀렸고요. 당 지도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정략 공천이죠. 예. 네. 전략 공천, 정략 공천. 네. 근데 오늘 뭐 신문 보면 여론조사 결과 여전히 3자 대결에서도 3위 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도 뭐 충남도당위원장인 박수현 의원 역겹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도부가 좀 너무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당에서 예. 결이 고운 의원이에요. 심성이 착한 의원. 인데 그 의원조차 이런 말을 할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청래는 그것을 대놓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속병 앓고 있다. 소갈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방선거가 승리로 끝나든 아니면 그냥 뭐 아니든 간에 예. 관계없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책임 이것은 면키 어려울 겁니다. 예. 뭐 다른 의원들은 이제 인터뷰에서 특별히 광주광역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 선거 결과 뭐 정 의원님은 승패에 관계없이 안철수 그렇습니다.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저희 지역 시원 같은 경우도요. 예. 예를 들어서 경선을 했다. 그러면 아마 똑같이 8대2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근데 20%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나간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 시의원 같은 경우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의회 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한 네 번째 의원, 의정활동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지역에서도 굉장히 평판이 좋습니다. 그런데 탈당하고 또 무소속 출마하시겠다고 저한테 어제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곳곳에 있을 거고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광역단체장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기초단체장에 관심이 많겠지만 실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시의원, 구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 그래서 우격다짐 생떼로 공천 받은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이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자기 사람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들의 평가는 이런 겁니다. 안철수 대표도 이런 상황을 잘 모를 것이다. 안철수 대표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안철수 쪽이다 해서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5월 8일 날 원내대표 선거하는 날 제가 안철수 대표 만나서 예. 실제로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영문도 모르고 억울하게 욕먹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전국 공심위장에서. 그러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사람이 깜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좋은 후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선을 그어야 될 건 선을 그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충원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그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냥 동문서답식으로 그래도 100대 0이잖아요. 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100대 0이라는 의미는? 그래도 자기는 0이라는 거죠. 예. 공천 챙긴 게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안철수 대표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변에 호가호위 하는 사람들이죠. 예. 안철수 이름 팔아서 자기 거 챙기는 거죠. 자기 주변 인사들. 실명 거론 못 하시겠습니까? 실명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그 안철수 대표 쪽 사람들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 민주계 독주가 심하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대전시당 공동위원장이었었죠. 그 김영태 변호사입니다. 민주계 독주라는 주장을 하며 탈당을 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중에 안철수 쪽에서도 억울한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상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학 입학을 할 때 대학 입학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 예. 근데 예를 들면 커트라인 이하예요. 근데 커트라인 이하인데 나는 점수가 안 돼도 난 합격시켜달라.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선하면 지니까 단수 공천 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선에서 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는 당신보다 10,000표 지는데 그냥 나 국회의원 시켜줘.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채용으로 본다면 공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네. 특채해달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경선하면 지니까. 예. 그러니까 단수로 달라. 근데 본선에 이기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트윗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 팔을 잘라 당을 살려서 본선 승리를 했다. 예. 근데 안철수는 남의 팔을 잘라서 당을 죽이고 공천 승리가 목표였다. 저는 그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렸죠. 예. 본선 승리도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 벌어진 것에 대해서 공동대표 또 한 분이죠. 김한길 대표. 네.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책임 없다고 보시는지요? 뭐 당에서 벌어진 일의 최종 책임은 다 당대표한테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김한길 대표도 어쨌든 합당하는 과정에서 5대5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말할 명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명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승리가 목표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안철수 대표와 좀 그 제동을 건다든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예. 정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번 지방선거 대체적인 전망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당 소속 국회의원이 승리를 희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고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입에 담기도 좀 죄송스럽지만 예. 세월호 참사 국면이 서서히 정권 심판 쪽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야당 승리는 점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정권 심판이 곧 야당의 반사이익이 되지 않는 예. 또 이런 특별한 지금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승리에 대한 낙관보다는 승리를 일궈나가기 위해서 정말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울시장은 이길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안철수 대표의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 의원님이 한 14시간 된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 올리신 글이 있는데 봤습니다. 살다 보면이라고. 예. 억울하게 보복당하는 일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더 억울한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당의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도 결정은 결정입니다. 결국 받아들이시겠다는 의미가 좀 보여지고요. 네. 당은 저를 버려도 저는 당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세게 싸우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들 이제 제 말씀은 동의를 하지만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적전 분열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봉합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가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톤다운 했을 뿐입니다. 예. 뭐 선거 이후에 또 어떻게 행보를 보이시는지는 맨 마지막에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썼지 않습니까? 예. 예전 같으면 강렬하게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톤다운해서 이렇게 했고 선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저가 나서지 않아도 많은 의원들이 나설 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한 달 동안 언론 인터뷰도 자제하셨다고 그래서 세월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당내 그 세월호 관련 특별법 준비위원으로 되신 거 아니실까요? 네, 어제 임명을 받고 예.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 차원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생각인지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의 방향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예. 실체 의혹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것을 정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책임자 처벌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책, 이제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피해자 그런 분들에 대한 제가 보상 그러니까 보상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배상. 예. 불법이니까요. 예. 배상 그리고 치유책 이렇게 4가지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는 특별법을 성안하는 것은 그 팀이 따로 꾸렸는데 저는 그 팀이 아니고 예. 그 밖에 유가족을 대하는 문제라든가 재발 방지책이라든가 진실의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제가 담당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 모두가 그렇듯이 그 생생한 그 장면 막 이렇게 유리창에 붙어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예. 장면을 생각하면 곧바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런 국민적 집단 우울증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그리고 이 슬픔을 극복하는 이런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를 정말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치유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힐링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이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설명을 못하면 좀 눈시울이 촉촉히 젖어 드셨습니다. 예, 앞으로 특별히 세월호 관련해서 국회에서 많은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구의 지역구를 둔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등으로 숨진 노동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무려 7년을 끌다가 마침내 사과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더불어서 합당한 보상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권단체 반올림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만 진일보한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7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선생님 얘기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한 달 만에 다시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예, 요새 그 집에 있을 때는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가 또 서울의 행사에 또 반올림의 행사일 때는 서울 가서 또 하루나 이틀씩 있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이동하는 거리가 만만치 않을 텐데 서울에 예. 좀 자주 나오시는 게 좀 힘드실 것도 같은데 건강은 괜찮으시죠? 예, 몸은 어디 뭐 아픈 데 없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기자회견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뭐 삼성전자가 공식 사과를 했다. 언론 보도는 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삼성전자 이런 사과 표명 처음 있는 일입니까? 예, 삼성전자가 어제 그 권오현 부회장님의 그 공식적인 그 사과를 하셨는데요. 예. 그 전에 몇 년 전에도 삼성에서 그 유감이나 이런 그 약한 사과의 의미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그 어제처럼 이 공식적인 그 사과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예. 뭐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예. 어제 같은 진정성을 좀 담아서 사과한 건 처음이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일단 뭐 뒤늦긴 했지만 그 삼성전자의 사과를 받으신 심경이 좀 궁금하고요. 예. 황 선생님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어제 사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제 이 부회장님의 이 공식적인 사과는 하셨는데요. 예. 사과 내용만 가지고 말만 듣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사과를 한 거는 이 반올림이나 피해자 가족들한테 잘못했다는 의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말만 사과하고 행동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과를 했으면은 이 앞으로 반올림과 성심성의껏 대화를 잘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예. 그런 이 반올림과 협상을 진전을 해봐야지 사과를 잘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그거는 나중에 판단할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말로써 사과는 했지만 예. 실질적인 사과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행동으로 삼성전자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예.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상당 부분 사과 기자회견 내용에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예. 그와 동시에 합당한 보상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가 어떻게 됐다는 그런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 이른바 제3의 중재기구가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서 보상 기준이나 대상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게 일단 삼성전자의 입장입니다. 예.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4월 달에 심상정 의원님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3의 기구 중재안 이런 거를 얘기하셨는데요. 예. 이 반올림의 이 뜻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반올림이나 이 피해자 황상기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삼성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반올림 기부하 이 제3의 기부하고 반올림에서 반올림에서 삼성하고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거는 내용이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하고 피해자 측하고 직접 교섭을 하다가 교섭을 해도 안 되는데 딱 막힐 경우가 생길 때는 중재인을 두고서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예. 중재 기구를 두고서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화를 좀 진전시키기 위해서 예. 삼성하고 이 반올림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은 사과, 보상, 재발 방지 이런 모든 문제를 저는 다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삼성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고 하시면은 예. 그런데 만약에 전향대로 나오시는데도 이 대화가 잘 안 돼서 딱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예. 중재인 또는 중재를 할 수 있는 실망 있는 분을 가운데 두고 중재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황 선생님 말씀은 일단 당사자라고 할 수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예. 피해자 유족들 예. 그분들의 모임인 이 반올림이 예. 1차적으로 직접 협상을 해야 되고 예.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에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 예. 제3의 중재기구 얘기가 나와야지. 중재기구는 아니고요. 중재인. 예, 중재인이 나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걸 차치해 놓고 먼저 중재기구나 중재인을 언급하는 건 순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순서에 맞지 않고 이 반올림 뜻과 피해자 가족과의 뜻도 맞지 않습니다. 예, 이런 의견들은 삼성전자에 이미 전달이 됐습니까? 아직 삼성전자하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예. 어제 권월 부회장님이 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보상 이 재발 방지 사과 이런 문제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진정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이 반올림 측으로다가 빠른 이 대화를 시작하는 교섭의 이 다리를 빨리 놓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어제 말한 대로 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라고 한다면 황 선생님 예. 말씀은 반올림이나 유족들에게 먼저 대화하자고 제안을 해 올 것이다. 이렇게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계시고요. 예. 심상정 의원실과 지난 한 달 전이죠. 그때도 이 중재기구 문제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반올림이나 유족들과 좀 협의된 내용과는 다르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사과를 했지만 피해자들의 질병과 작업 사이의 인과관계 이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 언론들도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삼성전자의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 문제도 삼성하고
우리 그 반올림과 대화를 하면은 예. 그 대화 속에서 이 문제도 저는 그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 문제는 그 무엇이냐면은 그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그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린 사람이 작업장하고의 그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 거기서 그 일하다가 병에 그 발병자가 한 사람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 풀어나가는 거는 이 삼성뿐만이 아니고 그 이 산재 보험을 하고도 이 얘기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여러 이 각도에서 막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별히 지금 뭐 영화로도 알려졌지만 이제 소송 중에 있고 또 예. 삼성전자가 이 산재 인정 소송에 보조 참가자로 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부분은 또 철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이 행정소송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갖고 산업재해를 그 인정하라는 그 행정소송을 했는데, 예. 이 삼성에서 이 근로복지공단에 보조인 참가인으로다가 변호사 6명을 대형 로펌을 통해 가지고 6명의 그 변호사를 통해서 그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분들이 이 보조 참가인 변호사들을 전부 다 그 빠진다고 하셨는데, 이 변호 참가인을 빠진다는 건 저희는 그 환영합니다. 예. 환영하는 거는 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발병을 한 분들에 대한 그 사과의 의미로다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그 피해자 가족 반올림은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예. 이 반올림 내부의 피해자 가족들이나 또 구성되시는 분들이 예. 이 중재기구 문제로 또 의견이 갈리는 그런 상황을 또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 반올림 내부에 계신 분들의 의견은 좀 일치되게 삼성전자가 직접 협상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예. 좀 정리가 된 상태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반올림하고 이 삼성전자의 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 교섭단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반올림과 그 교섭단에서는 일치된 내용입니다. 이 제3의 기구가 아니고 예. 반올림과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치된 내용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어제 사과 표명에도 불구하고 예. 이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안 마련과 협상을 고집한다면 예.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반올림에서 직접 요구하는 거를 지난 4월 달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의 기구를 얘기하고 나오신 거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올림에서는 삼성전자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삼성전자가 반올림 치르다가 직접 교섭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기자회견 한 게 어제고 예.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황 선생님께서 반올림의 다른 분들하고 또 예. 피해자 가족들 다른 분들하고 삼성전자의 사과 표명에 대해서 혹시 의견 나눠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전체 이 모임을 한 적은 없고요. 예. 우리 반올림의 활동가들이 있는데, 활동가 이분들이 이 의견 수렴을 좀 했습니다. 예.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이 제3의 기구가 아닌, 이 직접 이 대화한다는 거는 오늘만 수렴한 게 아니고 먼저 번에도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 예. 그래서 이게 반올림과 반올림의 이 교섭단의 전체의 뜻이라고 이해하시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재기구를 먼저 꺼내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그 입장에는 과거나 어제 예. 삼성전자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에나 변함이 없다. 이런 예,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특별히 삼성이 반도체 공장과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도 예. 좀 유감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어제 삼성전자의 사과 기자회견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미흡했다, 부족했다라고 느끼시는 점이 있습니까? 예, 부족한 점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3 중재안을 기구 둔다는 거, 예. 이것은 조금 좀 비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 보조 참가인에 빠진다는 거는 이거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삼성에서 진짜로다가
이 반올림과 성실하게 대화를 이제 원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반올림과 교섭 요구를 해오시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기자회견이 어제 이루어졌고요. 또 예. 반올림 내부적으로도 이전의 입장과는 달라질 게 없다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서울 오셔서 그런 모임을 가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 삼성전자에서 반올림 측에다가 교섭 요구를 해오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우리 전체 회의를 한 다음에 이 삼성전자하고 이 성실한 교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과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예. 나름의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사과는 이 대국민 사과였지. 예. 이 삼성에서 일하다가 이 병에 걸린 발병자 그다음에 유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네, 그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저는 좀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대화를 얼마큼 성실하게 하는지, 그다음에 반올림 거기서 피해자 가족들 또 발병자들한테 앞으로 대화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어제 삼성전자가 한 사과는 황 선생님 말씀대로 여론을 의식한 국민에 대한 사과였지. 예.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또 예. 유족들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고, 예. 그 사과를 포함해서 어제 사과의 진정성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반올림을 상대로 해서 협상에 나서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판단하시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어제 그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황상기 선생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방금 서청원 의원이 강병규 안행부 장관에게 한 말은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 때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정부가 죽였다고 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말도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바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